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8월 11일, 오늘 월요일이고요. 오늘 저희 8월 이제 세 번째 주가 시작되는 거죠.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또 일요일 날 먼저 올라갈 겁니다. 이번 주도 이것저것 또 요모조모 살펴볼 게 많은 한 주인 것 같은데, 또 저희 화이팅을 기원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일단 마감했던 내용들로 보게 되면은 아주 그냥 다우지수 약하고요. S&P 500도 그래도 따라가고 나스닥 중심으로 강한 모습들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불안하지만 불안은 너의 몫이고 시장은 계속 간다. 이런 쪽으로 보면서 단기 평소 따라서 위쪽으로 쭉 가고 있고 직전 고점 때 바싹 붙어서 이제 살짝 장중의 고가는 직전 고점을 넘어갔는데 여기서 끝일지 아니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힘 빠져 그래서 우르르 밀릴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내용들은 불안 요인과 기대 요인들이 다 혼재해서 막 움직이는데 시장은 가겠다라는 쪽에 대해서 무게를 두다 보니까 수능을 해야죠. 그런 쪽으로 일단 보면서 변화를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나왔던 미국 시장의 동향들을 한번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호 관세부터 지금 관세기들 시행이 8월 7일부터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시장은 걱정도 하지만 이 표현이 마음에 드네요. 무감각. 하도 관세가 그렇다 저렇다 하고 하는데 무감각. 근데 이게 언제 감각적으로 아이고 뜨거 라고 오느냐. 아마 경제지표가 발표되는 그때부터는 이게 여파가 여기까지 미치는구나. 아니면 관세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잘하네. 물론 잘하진 않을 겁니다. 여파 그대로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흡수하려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만약에 기업이 흡수한다 그러면은 아마 3분기 실적에 그러니까 7, 8, 9죠. 여기 실적에 모두 녹이겠죠. 그럼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겠죠. 특히 수익성이라고 하는 마진 엉망이겠죠. 근데 그런 쪽들을 일단 고려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불확실성이 좀 줄어든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일단 그게 지금 현재의 흐름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도 시장이 아직은 괜찮다 보니까 일단은 눈 감고 한번 조금 더 가보자. 이런 쪽의 대응이 일단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들, 그래서 경제지표, 그리고 또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변화들 이거는 염두를 하고 안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에서 여차하면 대응하겠다 라는 쪽들로 약간 눈치도 좀 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내용들은 관세 얘기는 이제 필요한 거 이제 됐어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것 같고 게다가 또 이제 일기 때였죠. 2018년도 일기 당시에도 일단 가장 핵심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 주변 국가들은 다 정리를 하면서 근데 많이 삐졌죠. 대부분의 국가들 스위스, 인도 이런 나라들,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 완전히 삐져서 이제 브릭스 쪽에 대해서 돌아가서 뭘 구성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또 가만 안 두겠죠. 트럼프는 이거 가지고 니네 거기 붙느냐 그러면서 또 확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 쪽에서 이제 마지막 중국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보스의 격돌을 위해서 지금 미국이 힘을 비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 관점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중국에 대해서 또 본격적 격돌이 나온다.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도 좀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좀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보니까 법원이 관세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대공황 같은 회복 불가능한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 이게 트럼프가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그냥 놔둬라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성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지금의 현상을 좋게만 보기는 또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트럼프는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요 보이지 않는 손은 트럼프의 이거 입인 것 같아서 그냥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이번 주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요인 쪽에서 이제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만 보고 달리는 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금리 인하 하니까 라는 쪽에서 보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상승하고 여러 가지 블라블라블라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을 때 과연 이거를 잘 버틸 수 있을까 이것도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CME 패드워치에서 갑자기 지금 89%인데 거의 할 거야 라고 보는데
뭐가 지표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훅 빠진다 그러면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또 출렁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나올 또 이슈들, 그게 또 중요한 변화인 것 같아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또 보셔야 될 게 종목들과 시장의 주말 사이 변화 중에서 와, 이더리움의 강세. 요거 저도 눈치를 채고 그냥 쥐꼬리에 꼬리에 털 요만큼만 한번 넣고 한번 보자라고 했더니 그거 나온 게 그냥 자네 별로 안 샀는가? 그러면서 훅 올라가면서 시장의 변화를 가져갔는데 보니까 그래요. 지금 이더리움이 네, 아주 제대로 된 커비드 핸들인가요? 아무튼 돌파하면서 미국 시장은 이런 거 잘 나와요. 한국 시장은 이런 거 잘 안 나오는데 미국 시장에 위험 자산과 관련된 이런 쪽들은 이런 게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돌파하고 잠깐 쉬다가 바로 분출하는 거. 이게 지금 현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0달러 넘어가면, 5,000달러 넘어가면서, 그렇다 싶었더니 그 뒤로 바로 20%훅 올라가는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이더리움 셉니다. 그래서 나머지 알트코인까지 계속 강하고, 지금 비트코인까지도 지금, 비트코인은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버티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이더리움 아까 요걸로 봐야 되는요. USDT 이더리움 지금 4,300달러. 죄송합니다. 조금 더 강하네요. 한국보다는 미국이 좀 더 셉니다. 이런 쪽에서 강하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11만 7천 달러. 근데 아직 지금 관심은 이더리움으로 다 쏠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쪽으로 지금 변화가 들어오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그거를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더리움이 그러니까 수급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번에 나왔던 정부의 401k, 401k, 이게 제대로 안 써지네요. 연금 쪽과 관련된 쪽에서 이제 포함시켜라라고 하는데, 그럼 이쪽에서 과연 어느 쪽을 좀 포함시키겠느냐? 어느 쪽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 관련된 트레저리 회사, 전체 이더리움의 1%를 매입했다. 그냥 우리 가자라고 해서 좀 모입한 거고, 그래서 요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은 스테이킹하게 되면 이자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이전부터 알려졌던 이더리움의 활용도란 쪽에서 좀 더 많이 무게를 뒀던 측면들이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빠르게 ETF 쪽에서 100억 달러를 달성한 자산. 근데 당연히 그렇죠. 시총 기준으로 쭉 본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다음에 이더리움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8월 중에서 모든 ETF 중에서 가장 많은 유입을 가져올 것. 이거는 전망이다 보니까 이건 모르겠고요.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여기서 트레저리 회사란 얘기는 트럼프 일가 2가도 아니고 1가에서의 그 확장성들이 거기서 좀 나오는 과정이다라고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나중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영향력을 미칠 때 과연 어떤 쪽이 조금 더 결제와 관련된 쪽에서 같이 연동해서 많이 움직일 것인가, 이게 지금 나오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에선 또 그렇고 지금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조금 더 부각을 받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도 긴가민가 하면서 좀 밀리면 봐야지 했던 아니란 생각이 이렇게 만든 것 같고요. 봐야죠.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은 안 따라가고 조금 좀 한풀 숙일 때 한번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 쪽에서 살짝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무슨 코인까지 저는 모든 위험자산, 모든 자산에 대해서, 위험자산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흐름들 쪽에서 일단 지금 종목들 한번 잠깐 볼까요? 금요일날 마감했던 미국 증시 종목 보게 되면 테슬라 강보합, 그리고 나머지 쪽들은 잘 못 되는데 요즘 보니까 그래도 완성차 쪽들이 조금 힘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엘보마리, 또 이제 금요일날 그 리튬 시장에서 또 탄산리튬이 7% 넘게, 거의 이거 뭐 널뛰기 하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엘보마리 좀 강했었고, 이거 국내 증시에서도 이거 반영이 되느냐? 리튬 쪽들은 이제 한번 쫙 올랐다 보니까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그런 올라가게 되면 그런가 보다 시장에서 그런 것 같고, 근데 그 중에서 2차전지 쪽에서는 관심 있는 섹터, 좀 중요한 섹터, 거기 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는 좀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그 2차전지의 변화가 또 같이 이어질지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엔비디아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계속 강한 주도로 보여지고 있죠. 그런 쪽에서 이번에 GPT-5를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시장 반응이 그렇게 GPT-4랑 뭐가 달라? 라는 쪽들, 그 엘트만 형님은 되게 막 이거 봐라 하면서 이렇게 되게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시장 반응은 뭐지 이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좀 더
변화를 가져가겠죠. 그런 쪽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강했고,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 칩과 그러니까 관세와 무관하다라는 쪽들에서 강했는데 TSMC는 약하죠. 일단 지금 TSMC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대만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부담들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지금 삼성전자가 커지다 보니까 경계감이 좀 있는 모습들 쪽에서 신고가 나다가 약간 주춤한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나머지 쪽들 볼까요? 그러면 클라우드 관련된 쪽들 별로 안 좋습니다. 대부분 좀 약했습니다. AI 서버 쪽들 좀 약했고, 애플은 이틀 동안 애플 보면서 참 전혀 기대감이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한 방에 지금 요 자리 여기서 딱 눌려 있다가 여기 앉아 이런 때 관심은 가졌어야 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애플 매매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거운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거의 삼성전자 매매하듯이 그런 것 같고, 보니까 이번에 반도체 관세와 함께 이번 관세 쪽에서 가장 승자는 애플과 삼성전자라고 얘기를 하네요. 미국의 NYT에서 뉴욕타임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것도 영향을 받았을까요? 딱 갔는데 일단 저항입니다. 애플을 혹시나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나 저거 지겨워가지고 못 갖고 이거 지금 그렇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저항인데, 여기서는 좀 줄였다가 다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한쪽에서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무거운 종목이 저점에서 한 10% 이상 올라왔다. 그럼 일단은 좀 저항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흐름을 보고, 그리고 또 지금 팔란티어는 아이고 배 아파, 또 거기다 홀랑 팔았더니 또 이렇게 좀 갑니다. 자, 잘가 자네 이러면서 그래서 역시 강하고 있고요. 오라클 뭐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좀 버티긴 하는데 아직 뭐 그렇게 큰 폭의 변화는 없다 보니까 종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양자 컴퓨터 일단 반응하는데 역시나 로켓랩 오랜만에 또 반등하네요. 근데 워낙 또 한번 실적 발표하고 부러졌던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쪽들은 일단 실적 발표 후에 다시 기대감이 차진다. 그러니까 이쪽에 테마 종목들 있죠. 테마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이죠. 이거는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들썩들썩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연결되지만 이번 실적 봐서 아시겠지만 별로다라는 쪽들이 일단은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리 인하 금리가 또 생각보다 인하를 못하겠네 그러면 또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런 큰 그림 쪽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쪽들은 이제 약간 힘내기를 시작하는데, 코인베이스도 이제 실적 때문에 충격받았지만 살짝 돌릴 분위기, 서클 나쁘지 않고요. 로빈후드는 계속 가고 있고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S&P 500 편입 기대 이거는 그냥 그러면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이격 과다되면은 또 꺾일 수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 원자력 안 좋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12% 하락했습니다. 솔직히 실적이 기대는 안 했어요. 근데 현금 소진에 대한 우려, 요거는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회사가 버텨야 되는데, 근데 계속 이제 수주 받을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그게 못 버틴다 그러면 또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12였나요? 증자였나요? 뭐 한번 하다 보니까 좀 흔들렸던 기억이 있죠. 그러니까 5클럽까지 밀렸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자력 관련된 쪽들은 국내에서도 약간 좀 주춤할, 요 뉴스를 보게 되면 주춤하겠네요. 그런데 밀리면 또 기회란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지금 보면은 이쪽 별로 1112 또 신저가 났습니다. 이 52주 신저가 이런 쪽이고, 노브노디스크는 그렇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상 반등을 딱 하는데, 일단 국내 업체들은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있어요. 오히려 전 그게 불안한 것 같아서 일단 뭐 그렇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 제약 쪽은 그래도 살살살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금융주 쪽들은 그냥 뭐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강세기죠. 어차피 금리가 내리면,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주들은, 우리 같은 경우는 예대 마진을 걱정할 텐데 미국은 어차피 위험자산 좋아. 그러니까 약간 IB 쪽의 성향들이 강한 쪽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주 쪽에서는 호재가 아닐까라는 쪽들이고, 그리고 이번에 대거 감세 조치가 나왔죠. 지금 법인세부터 지금 미국 기업들은 이번 감세 조치를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빡 올라간다. 이게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수혜가 금융주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좀 다르죠. 우리는 한국은 아직까지 과세, 감세 아니라 과세. 그리고 또 한국은 상생금융, 돈 벌면 투자 이쪽으로 해라, 이런 쪽들. 정부의 힘이 좀 크다. 이게 지금 하나의 약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의
미국의 금융주가는 같이 못 갑니다. 그게 현상인 것 같고요. 이번 주 관련된 내용들 한번 좀 볼까요? 그렇게 되면 이번 주에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요인들로 봤을 때 일단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중반쯤 발표가 되겠죠. 근데 지금 얘기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6% 2.7% 전년 대비 숫자 많이 올라왔어요. 한 2.3 그래서 2%대 초반까지 가지 않나 싶었더니 어느덧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어 물가 코어 CPI 근원 물가 지수는 CPI는 3%대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좋은 수치 아니죠? 그런데도 금리나 이거는 이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생각보다 좀 올라온다. 물가는 벌써 한 2달 전부터 바닥 찍고 다시 돌아서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상 나타났을 때 시장의 반응이 어떻겠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거기다 이제 월말 가게 되면 PC 가격 지수도 고민이 쌓이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은 이제 페드와치 쪽에서 그럼 이걸 발표하고 금리 인하 확률이 떨어진다. 이거에 따른 시장의 출렁임들 염두를 하자. 이게 지금 분위기인 것 같고요. 소매 판매입니다. 이번에 소매 판매는 일단 고용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 부진과 물가 부담이 동시에 진행된다. 소비 축소 가능성이 높다는 쪽이 무디스가 얘기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들이죠. 거기다가 특히 대표적으로 관세로 인해서 받는 품목, 가전, 가구 같은 내구재 수요 줄었는데 오히려 차량, 의류, 헬스케어는 지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거는 그런 거죠. 혹시나 차량 품목이 조금 그렇긴 한데 금리가 하락할 거와 거기다가 물가가 앞으로 관세로 인해서 올라갈 거다라는 쪽들이 같이 연결되게 되면 과연 뭘 살 거냐. 이게 소비자 쪽에서는 되게 애매한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단 선수요는 살짝 붙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이제 다 끝나서 이제 관세가 발기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소비 절벽 아니면 소비에 대한 어떤 큰 변화가 나올 것이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7월달 소매 판매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8월부터 아니 9월달부터 소매 판매가 가장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중국 실물 지표 다 나오죠. 대거 나오죠.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정치국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경기 얘기는 했겠지만 하반기 경제 성장률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될지를 또 많이 볼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지표 나온 거 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지금 거의 그냥 돌아서는 느낌이죠. 약간 트럼프 행정부 입맛에 맞게 약간 돌아서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이다라고 보고 있고, 스티븐 미란 선생님, 이분이 오셔서 파장을 어떻게 만들지 이분의 언급은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미란 리포트, 100년짜리 채권 무이자입니다. 이거를 강매를 시킨다고요? 완전히 그냥 그거죠. 이게 저희 중학교 때 저는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중학교 때 이렇게 가는데 저기 좀 껄렁껄렁한 형들이 일로 와봐. 그래서 저기 으슥한데 전봇대 뒤로 가서 주머니 뒤져서 10원에 한 대씩 이런 쪽의 느낌처럼, 미국도 컴온 10원 영어로 하려니까 안 되네요. 그런 쪽에서 강매하려는 분위기들 나오고 있다는 것들, 이게 조금 더 좀 진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좀 걱정입니다. 일단 그거는 좀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나머지 이번 주 일정과 관련된 쪽들 한번 쭉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요. 일단 이번 주 지금 이거는 지금 연장으로 됐습니다. 금요일날 벌써 했네요. 국토교통부에서 고정물지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와서 외국인들이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구글에서 서울 위쪽 같은 경우는 자세히 안 나온다고 그러고 막혀있다고 그러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는 네이버 지도를 쓸 수밖에 없죠. 그런 쪽에서 이게 자율주행이나 다른 쪽으로 다 하려고 하기 위해선 필요한데, 하지만 지금 민감한 군사 정보도 있고 그래서 일단 거부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그러면 미국에서는 아니 이거 차별 아니냐 라는 쪽에서 좀 압박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쪽에서 약간 고민스러운 입장인데, 일단 지금 연장으로 해서 아직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좀 더 봐야겠다. 미국의 비관세 관련된, 그러니까 왜 우리 빅테크 기업들 차별하느냐 이런 쪽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하나의 무역 장벽 쪽에서는 계속 또 대두가 되는 이슈 중에 하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KT 실적 발표할 것 같고, 시프트업 게임 업체 잉글우드랩 코스메카가 실적은 이제 그 성장세로 턴하는 걸로 이번에 보여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요즘에 북미 쪽에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일단 지금 막 준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세가 딱 매겨지다 보니까 우리 쪽으로 물량 들어올 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막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일회성 비용들이나 아니면 이제 거기서 공장 활용을 막 하려고 준비하는 것 때문에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 한국콜마가 그랬어요. 한국콜마가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시장이 인정을 안 해주고 그냥 와르르 던져버리고,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잘 나오는, 그냥 예상보다 그런 걸 감안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중요한데 시장 그냥 무시하고 던져버리네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찾아가는지 이건 또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올라오다 보니까 좀 약간 주가 영향력은 있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은 조심하시되, 그래도 실적에 나오는, 실적에 걸맞는 쪽들, 특히 화장품은 좀 억울한 게 많죠. 소비재다 보니까 또 한국이 잘한다 라고 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온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변동성은 좀 관리를 해야겠다, 눈치 좀 보면서 대응해야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8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게 될 거고, 오페크 월가 모고서, 이쪽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수요를 제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요가 어떤 식으로 될 것이다, 이게 앞으로 경기와 관련된 쪽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에서는 지금 삼성생명 그리고 NC소프트 이런 것들 실적 발표할 거고, 게임사들이 슬슬 실적이 나오네요. 게임사들은 항상 중요한 건 하반기 지금 제대로 신규 게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NC소프트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슬슬 돌아가기 시작해요. 연기금이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모습들, 이게 좀 특이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 네, CJ제일제당은 별로 뭐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혹시나 잘 나오는지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쪽이고, 소기업 낙관지수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런 것들, 그러니까 낙관지수, 기대지수 이게 꺾이게 되면 시장에서 기대감도 조금 좀 그렇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메리츠 금융지주, 금융사들 실적 많이 발표하죠. 네, 그런 쪽인데 실적은 발표해도 압박들은 들어온다, 이런 거. 예, 혹시나 압박들 들어오게 되면 고민스럽죠. 예, 그래서 정부의 압박이요. 그래서 JYP엔터 실적 발표하는데 이게 또 하나의 분수령으로 한번 탁 전환되는지 그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W게임즈까지 게임사 실적 발표하는데, 동방메디컬이라고 개인적으로 매매 몇 번 하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보유예수의 부담 때문에 쭉 밀립니다. 요거 해제가 되고 큰 물량 없으면 이쪽도, 그러니까 요즘 휴젤 그리고 또 파마리서치 이런 쪽처럼 다들 분위기 업 하는 분위기인데, 마찬가지로 좀 쳐졌던 뭐 이런 약간 중소형급들 종목들이 동방메디칼, 뭐 바이오비주 이런 회사들, 이런 것들도 힘이 나는지 보는데, 이거는 지금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거에 부담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갈 수가 없어요. 네, 이거 소화하고 확인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무겁다 라는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고, 시스코 시스템즈는 또 이제 AI 시대에 또 봐야 될, 그러니까 그 실적의 변화가 나온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중국의 7월 차량 판매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연휴 전에 마지막 거래 14일입니다. 이날인데 상장되는 종목 하나가 G2G 바이오가 있어요. 이게 지속성 당뇨 비만 치료제 이런 거 시장에서 관심이 높겠죠. 1개월짜리입니다. 그래서 장기 지속형과 관련된 치료제 쪽에 대해서 파이프라인 있고, 거기다가 다 1개월 그리고 또 이건 3일이네요. 이런 쪽으로 수술 후 통증 치료제, 치매 치료제 이런 쪽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데, 얼만큼 속도가 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 임상 실험의 속도가 막 나는 초기 단계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관심은 높아지겠다 하는 쪽들인데, 아시다시피 재무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네, 이것도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CPI는 팍 튀는데 PPI가 제대로 그냥 그만큼은 안 올라갔다, 그러면은 기업들이 감수하는 걸로 많이 했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분기 기업 실적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기 때문에 그거 보셔야 될 것 같고, 쉬기 전날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 시장이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LG, 한수, 손해보험업체 2개, KT 밀리소재 실적 발표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요거 좀 눈이 여기 가요. 디슨이라는 회사, 이게 지금 약간 방산 관련된 쪽에서, 방산과 관련된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거죠, 그러니까 지니어스처럼, 예, 그런 것처럼 약간 방산과 관련된 쪽에 어떤 방어를 하는 쪽들,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백도어 해킹 감지하고 그런 쪽들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방산 소프트웨어 쪽인데 뭔가 앞으로 기대감이 높은 쪽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관심이 갑니다. 스펙인데 키움 제8호 스펙일 것 같은데, 예, 요거 관심이 간다 라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들어오게 되면 방산 쪽에서
좀 특별한 섹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스펙 합격하게 되면 항상 먼저 관심 갖다가 또 출렁임이 나오기 때문에 출렁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우선도청 탐지 시스템, 와 이런 거 예, 또 이제 이슈가 될 때마다 한번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 뭐 이런 증자하는 종목들은 뭐 내가 해당된다 그러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플라이드 모터리즈 실적 발표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희 쉬는 사이에 기업 여러 가지 내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 증신 휴장이어도 예, 광복절 휴장 뜨거운 예, 가슴을 예, 우리 선열들을 기리면서 예, 광복절을 바라보는데 미국에서는 소매 판매 산업생산 발표가 될 거고요. 나머지 또 쪽들 미국도 옵션만 기립니다. 변동성 좀 커질 것 같고 거기서 중국도 지표들 다 아시는 것처럼 산업생산, 고정산업자 쭉 발표되는데 일단은 산업생산 보셔야 되겠죠. 이쪽 봐야 될 것 같고 소매 판매도 보는 것보다는 예, 고정자산 투자 같은 약간 예, 기업들과 연관된 쪽의 성격들을 좀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심리 평가지수도 발표됐네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쉬겠지만 중국과 미국 쪽에서는 여러 중요 지표들이 이날 발표된다. 이거의 여파는 또 월요일날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서 마치겠고요. 예, 그러면 또 뉴스를 몇 가지 보면서 점검을 해보게 되면요. 외국인 보유 주식이 900조 돌파, 우와 하고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석 달 연속으로 예, 야 4월달이 엄청 많이 이거는 뭐 그냥 삼성전자와 함께 영향을 끼친 거라고 보게 되면 일단 2조, 3조, 3조 얘가 아직까지는 올해 들어서 매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걸 이제 다 쭉 돌아서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바이코리아가 계속 될 수 있을지는 일단은 예 그거죠. 지금 처음에는 한국이 세제 개편하고 밸류업 한다고 그래서 기대감이 높다가 약간 나오는 거 보고 한국은 감세가 아니고 과세네 이런 쪽으로 봐서 약간 좀 주춤한 모습들인데 이거를 무시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살 것이냐 이 부분은 그거와 상관이 있습니다. 또 글로벌 증시와도 상관이 있어요. 저희가 계속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여기가 그 정부의 밸류업 가지고 올라온 거 아닙니다. 예, 그거만 가지고 올라온 거 아니고요. 그것 가지고만 했었으면은 급하게 올라갈 때도 급하게 빠졌을 텐데 글로벌 증시가 강하다 보니까 거기도 같이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은 일단은 외국인들은 두 가지를 같이 볼 거예요. 한국의 밸류업과 글로벌 증시. 그런데 밸류업 쪽이 일단은 약간 훼손이 갔고 이게 다시 그냥 정부의 친화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그 다음에 정부가 이제 증시 친화적으로 바꿔주는 게 확인돼야 그 다음에 좀 자신 있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된 시장의 방향은 지주사 좀 쉬었던 증권 쪽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이게 들어갈 텐데 그래서 한 축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또 들어가겠죠. 이거 지금 쳐져 있고 나머지 쪽들이 지금 강한 쪽인데 그건 이제 글로벌 증시와 연관되는 측면들 그러니까 뭐 AI라든가 나머지 쪽 산업재를 이런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넘어갈지는 또 정부 역할에 따라 다르고 외국인들도 그러면 금융주부터 나머지도 대거 매수로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 보면서 이왕 3개월 사셨으니까 이왕이면 30개월 사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외국인들한테 살짝 러브레터 띵 이렇게 보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요거죠. 퇴직연금에 비트코인 사모펀드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행정명령이 들어오는데 일단 지금 그러면은 일단 그 연금 퇴직연금 같은 이제 401k에서 가장 이제 걱정이 운용사의 걱정은 그겁니다. 첫 번째는 일단 시장 수익률에 따라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다른 쪽들보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나 사모펀드 같은 거를 그러니까 이런 쪽들 디지털 화폐 쪽을 집어넣긴 넣었는데 그 변동성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집어넣긴 집어넣는데 제대로 대응 못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떨어진다. 전 잘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용하는 저는 잘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고민이 많아질 겁니다. 운용하는 쪽들도 넣긴 넣어야 되는데 이걸 얼만큼 좀 잘 변동성 관리하면서 수익률로 끌어낼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쪽들이 새로운 게 들어온다. 그러면 다른 걸 줄여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럼 아니면 그냥 그것만 놔두고 나머지만 쫙 계속 편집시켜가면서 간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운영하는 입장 쪽에서는 지금 현재에서 이것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 수익률을 맡긴다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A가 있고 좀 B를 더 추가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아직 계속 월별로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줄여서 넘어가기 시작하다 그러면 줄일 때 나올 수 있는 그 변화들도 한번 좀 보셔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들도 기존에 주식 채권 금 이런 원자재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퇴직연금이 모두 다 얘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국 퇴직연금이 모두 미국 시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산의 변화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은 앞으로 염두하면서 보셔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이런 가상화폐 쪽들도 지금 나에는 그 전혀 관심이 없어. 몰라. 근데 일단 저희가 알기 예상보다는 변동성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매매하기 그렇다고 해서 예전만큼 비트코인 한 번 사면은 뭐 대박을 노리는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그 제도권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변동성이 살짝 줄면서 시장에서는 그 어떤 그러니까 보유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뀐 것들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관심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보고 저는 이런 거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자산에 조금이라도 편입을 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 한번 보시게 되면 나중에 결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런 쪽에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캐데온 K-pop 디몬 헌터스 이거 인기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미국 월마트도 K-pop 매장이 열었다. 이거는 솔직히 그냥 이동식 팝업숍 이렇게 해서 뭐 인기가 많다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문화로 자리 잡게 되면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그러니까 홍보하려고 이런 팝업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쫙 자리 잡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캐데온이 이번에 의미하는 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미국에 가서 코리아 하게 되면 너 미국이 아니죠. 약간 좀 해외 나가서 뭐 무슨 동유럽을 갔다든가 아니면 중동 쪽 국가나 이런 쪽을 갔다든가 동남아를 가도 그래요.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다 보면은 나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남한이니 북한이니부터 물어봐요. 그리고 그들이 잘하는 거는 김정은 김정은 이 얘기를 무지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저희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아직 확실하게 실리지 못하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컬처가 이제 자리 잡는 과정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또 다른 변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들 엔터 이미용 거기다 또 이제 추가적으로 중국이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파들이 가장 커지겠죠. 그래서 거기 나올 수 있는 섹터들, 소비 관련된 섹터들 이거는 앞으로 계속 보는 게 맞겠다. 한쪽으로 보면서 계속 또 대응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요거 마지막으로 미국 해저 케이블도 중국 업체 차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저 케이블 관련된 쪽들이 약간 전선 쪽인데 고압 케이블 이런 쪽들은 이제 어차피 이쪽을 다 규제할 생각들이고 그러면 국내 업체들이 조금 더 부상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LS 쪽부터 뭐 대한전선, LS 에코에너지, 뭐 LS 뭐 이런 것들 쭉 있죠. 전선 업체들. 그런데 가온전선 뭐 이런 것들 다. 근데 해저 케이블이다 보니까 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대한전선과 LS가 두 축이고 대한전선은 LS가 소송 걸다 보니까 조금 고민이죠. 근데 대한전선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혹시나 물리셨던 분들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비중 줄여가는 게. 왜냐면 아직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게 소송이 붙어서 만약에 이게 침해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계약들이 취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한전선에 타격이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은 뭐 계속 움직인다고 하는데 일단 LS 쪽이 맞긴 한데 LS는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또 LS는 주주친화적이 아닙니다. 죄송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자꾸 LS 그룹에서 뭐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장한다 이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좀 그래요. 그래도 이런 거 가지고는 기대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래서 시장이 반응을 한다 그러면 또 강하게 움직이면 미국 여파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비중을 또 줄일 가능성들 이걸 또 생각해 보면서 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쪽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날 나왔던 종목들 쭉 보면서 보게 되면 반도체 쪽들은 일단 품목별 관세가 이제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다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강하죠. 삼성전자 기대감은 계속 올라가는데 역시나 일단 기대감 때문에 소부장 종목들 막 보다 보게 되면 소부장이 탄력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폭탄 피해가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패스. 그런 쪽에서 특징적으로는 PCB 쪽들은 이제 계속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막 따라갔다간 또 이것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또 눌림목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재건주 시장의 기대감 높은데 미러 정상회담 쪽에서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이죠. 한다고 하는데 돈바스 가져가겠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번에 보니까 아직 이견이 큽니다. 이런 쪽에서 휴전 기대감이 생길 수는 있는데 이거 쉽게 못 되게 되면 근데 그런 쪽에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재건주가 또 강한데 SY 스틸텍 강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종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실적 턴했고 그리고 현대인프라코 앉는 이런 현대건설기계 이런 거는 많이 올랐지만 지금 그래봐야 PBR 한 배입니다. 그 밑으로 들어가서 나온다 그러면 PBR이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 보게 되면 차라리 이런 걸로 하나 찝어서 흔들리면 그거를 좀 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바라보고 있고, 방산주는 언제 한번 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고평가 분석 참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로키드 마틴입니까? 로키드 마틴 가지고 PR로 분석하고 있어요. 장난하십니까 지금? 네, PBR은 이 회사가 로키드 마틴이 19배예요. PBR 우리 회사 지금 가장 비싼 회사 10배입니다. 네,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PR만 가지고 딱 떼어가지고 거기다가 얘기하면서 하필 또 로키드 마틴 여기다가 얘기를 한다. 네, 미국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우주항공과 헬리콥터 뭐 이런 쪽으로 딱 설계되는 회사들 여기에 지금 수주 막 들어오고 있는 쪽에서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라인메탈과 같이 움직여요. 라인메탈이 지금 지난주에 실적 4% 미스나다 보니까 주가가 한 8% 빠졌습니다. 이거 가지고 영맞으면서 라인메탈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 한마디도 없고, 그냥 이런 거 기사 가지고 그냥 우르르 아주 더티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냥 넘어가고요. 혹시나 조금 봤다가 이제 추가 하락세 나오게 되면 기회를 찾는 게 좋겠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일단 아직까지 박스권이고요. 여기서 어떤 변화가 나올지, 또 이번 주 옵션 만기일도 있고 또 중요한 지표들도 있다 보니까 거기서 또 잘 지지하고 박스권 안쪽에서 잘 지지하고 다시 턴하는 과정들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 주도 거의 섹터 대응이 맞겠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시장을 여러분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는 또 힘내서 이번 주 파워 시황을 잘 찍을 걸로 보시고요. 날씨가 살짝 좀 선선해졌는데, 그래도 8월 달입니다. 건강관리 마지막으로 잘 하시고 힘내서 이번 주 잘 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뒤에서 응원, 파워 시황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응원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